자, 김광석! 김광석! 기호 1번입니다. 잊지 말아주시면서, 자, 오늘에 앞서서 개회사는 우리 전 뉴욕 퀸즈 한인 회장이셨던 류재봉 회장님을 모셔서 지지선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개회사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 김광석 회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회장이 그 KCS 큰 건물 사신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 건물을 사고 저한테 딱 1년 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 회장 나 그만둘 거야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만두는데? 그랬더니 저 양반 한단 소리가 내가 9년 전부터 2세를 키워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저기 데리고 있고 내 역할은 건물 사는 것 가지고 이거를 2세들한테 넘겨주면은 2세들이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신 뭐 할 건데 그랬어요. 그럼 은퇴해야지 뭐. 그래갖고 바로 그냥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때 물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린다 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지금 지휘원이에요. 딱 10개월 후에 물려주고 딱 10개월 후에 지휘원이 됐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2세들은 교육만 잘 시켜주고 그렇게 딱 물려주면은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직 뭐 그때 물러났을 때가 65, 4, 그렇죠. 64셨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아직까지 소셜시큐리티 받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물러나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바보라고 훌륭하다 그래. 제가 친구면서도 야야 뭐 임마 하는 친구가 아니고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대 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실 거죠? 자, 여러분들 테이블 앞에 보면은 다 이거 다 있으시죠? 제가 김광석 그러면은 전부 다 딱 들고 이긴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3번 할 겁니다. 3번 해주세요.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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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뉴욕 한인회 제38대 회장 기호 1번 김광석 후보 후원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이름은 설광현이고요. 저 영어 이름은 앤드류 설입니다. 제가 지금 한인 커뮤니티 같이 일한 지 이번에 한 15년 됐습니다. 제가 32대 뉴욕 한인회 버터 바루천 32대 뉴욕 한인회에서 부회장, 수석 부회장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또 마나탄 한인 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 1세 나오고 2세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1.5세입니다. 바로 중간에 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왜 1세가 회장 되어야 되지? 왜 1세가 회장이 안 돼야 되지? 그리고 또 반대로 왜 2세가 회장이 돼야지? 또 왜 안 돼야지? 그 이유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 1.5세로 저 개인 생각은 그 영어로 하면 We need someone who is a proven leader with a solid track record. 그래서 제가 지금 매년 봉사하면서 우리 그 김광석 후보자 회장님이 저 생각에 다음 38대 회장님이 되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 커지고 더 발전되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오신 분 금요일인데 이거 바쁜 시간에 이렇게 후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6월 10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일렉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친구들, 식구들, 아는 분한테 꼭 연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광석 후보자 꼭 우리 38대 회장 되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길입니다. 뉴욕, 커네디컷, 뉴저지, 더구나 그 미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리를 포함해가지고 이 광대한 한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 한인들의 그 상징이고 대표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인회의 회장을 자기들끼리의 주먹구구식 대물림을 하고 일부 극소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물려받는 이런 행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3, 4개월을 우리 그 한인 뜻 있는 동포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각 분야의 리더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경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마당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좋아서 1.5세 2세들에게 4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1세대들의 그 탄탄한 그런 아직도 왕성한 1세대들의 그런 탄탄한 한계를 구축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2세들 1.5세들에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을 굳이 자기들끼리의 그 1.5세 2세들에게 넘겨준다 하는 것은 그런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정의로운 이 동포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번 선거에 파수꾼 역할을 해가지고 지켜보시고 이번에 김광석 후보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의로운 동포들에 의해서 바른 한인사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압승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인회의 그 63년 되는 그런 긴 세월의 그 역사에 걸맞는 우리 그 한인회에 보다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승리의 여신은 우리 김광석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끝까지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둬서 불미스럽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선거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원해 봅니다. 김광석 후보 화이팅! 이승우 변호사고요. 저는 김광석 후보님을 지지하는 30대, 40대 대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 8년여의 시간 동안 미국 로펌들에서 일하면서 이제 미국 클라이언트들만 상대하고 또 한인 사회나 이렇게 한인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로 우리 김광석 후보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김 후보님의 한인 사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후보님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기꺼이 도와드리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거대책본부의 법률자문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5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의 책임을 지는 뉴욕 한인회장의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도 경험과 연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김광석 후보님은 지난 30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도 한인사회를 잘 이해하는 준비된 후보이십니다. 6월 11일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준비된 한인사회 리더 기호 1번 김광석 후보를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롱알랜드 11대 롱알랜드 한인회 김선혜입니다. 김광석 회장님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열심히 하신 것을 이제 뉴욕에 뉴욕주 전역 50만 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여러분들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원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기호 1번 김광석 후보가 왜 뉴욕 한인 회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이나 TV 이런 쪽에 보면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뉴욕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를 알고 거기에 따른 지식과 그런 실적이 있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 맡아야 합니다. 또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기호 1번 김광석 회장님은 일찍이 한국에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또 미국에 와서는 아이비리그 유명한 콜롬비아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을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큰 건물 하나 만드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김광석 우리 회장님께서는 현재 본인이 그만두고 나셔서 이제 2세들이 경영하면서 인원이 약 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약 1,000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약 800명에서 1,000명의 그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뉴욕에서는 가장 큰 비영리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뉴욕 한인의 달랑 여직원 1명과 회장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 경영인인 김광석 후보가 뉴욕 한인회를 다시 지금의 KCS처럼 발전시켜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좀 더 우리가 뉴욕 한인회가 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5년 전서부터 이 마라톤을 했는데 작년에 시카고 마라톤 뛰고 올해는 4월 17일 보스턴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저희가 마이너로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메이저로 진입하는 가장 좋은 길은 마라톤 대회나 같은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피부 색깔이지 않습니다. 모두 모여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은행, 관공서 다 쉽니다. 하루 좀 다 쉬고 온 하루를 마라톤 대회로서 즐깁니다. 또 조그만 카운티는 그게 축제입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국민학교 운동장 할 때 농사 짓던 아저씨들도 와서 같이 어울리듯이 여기는 문화가 마라톤이 하나에 같이 어울리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김광석 후보가 한인 회장이 돼서 우리 뉴욕 한인회가 주관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해요. 일본 애들은
맨하탄에서 매년 그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 복지는 또 우리 김광석 후보는 노인 복지 이런 쪽에 전문가고 그리고 2세 교육이나 또 하나 또 바람이 있다면은 뉴욕 한인에도 이제 장학금 주는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은 우리 미국에서 장학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상에서 제의주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한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몇 사람을 위한 그런 한인회가 아니고 우리 50만 동포들 전체의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광석 후보 전적으로 밀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동포분들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발전된 한인 사회를 위하여 저는 김광석 후보가 꼭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인 봉사센터에 9년 동안 이사로서 같이 김광석 회장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부도 이제 처음에 좋아서 연애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50%가 이혼하고요, 반절 이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또 70%가 서로 원수처럼 살고 각방 쓰고 따로 살고 그러는데 진짜 좋아서 사는 사람은 뭐 10%밖에 안 돼요. 했을 때에 비해서. 근데 저는 9년 동안 있으면서 김광석 씨의 나쁜 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CPA를 동원해서 서류도 리뷰하고 했었는데 나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잘 정리하고 저희 교포사회의 봉사기관을 키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야말로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분이 열정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야말로 한인 봉사센터를 한인 사회를 중국 커뮤니티에 보면은 CPC라고 있습니다. Chinese Council, Planning Council 그런 단체처럼 키워나가야겠다. 그 단체에서 받는 정부 보조금, 사회 봉사를 위해서 받는 보조금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받는 거에 거의 10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억 불 정도 받고 있어요. 그 단체가. 근데 지금 한인 커뮤니티는 약 1,000만 불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로 크게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제가 20년 전에 한인 봉사센터 이사를 9년 동안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김광석 회장과 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한인 봉사센터 한인 사회의 회장이 돼서 한인회 회장이 돼가지고 한국 교포들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히 여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게임 끝났어요. 우리 김광석 후보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을 다 살아왔잖아요. 만고풍상을 겪고 다 살아왔어요. 경륜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자, 우리가 팩트를 하셔야 됩니다. 팩트. 지금 상대 후보 우리 김광석 후보 여러분들 며칠 전에 두 후보 간의 정견 발표를 들으셨죠? 참석 못 하신 분들도 동영상으로 다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은 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게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리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국가 정부에서 공인받은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이게 개인 사업, 이게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노를 압니다. 해본 사람이 알아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집 지는 방법을 알죠. 예, 이거 하려면은 첫째, 이 운영 운영하는 방식을 알아야죠.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보세요. 여기 세 가지 큰 우리 김강석 후보님, 봉사하는 한이네, 개방하는 한이네, 도약하는 한이네. 자세히 보세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먼 산을 보고 기획하는 그 뜻이 있어요. 큰 광대한 뜻이 있습니다. 산맥만 보는 게 아니라 산맥 속에 있는 작은 나무를 보면서 전체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머리가 있어요. 한데 진강 후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자회견 발표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깡통. 완전 깡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까? 이제는 뉴욕이 뉴욕말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세계를. 경제대 10대 교관에 들어 있어요. 러시아는 단독으로 한국과 G2를 하자고 난립니다. 미국도예요. 미국도 단독으로 한국과 G2를 하기를 원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한데 뉴욕 한인회는 어떻습니까? 60여 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뭐예요? 제자리에 가면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뉴욕에 살면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과 권익과 우리 그걸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훌륭한 능력의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김강석 후보는 거기에 딱 맞는 능력이에요. 이론과 실무와 경륜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이건 자타가 공인한 겁니다. 갖췄어요. 뚝심과 편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00명 되는 국회의원들 상하를 모아놓고 연설을 어떻게 하죠? 제가 현장 봤어요. 황당해요. 미국을 전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놀아요. 말려 놀아요. 농담을 놀아요. 제스처로. 황당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잉글리시 스피치가 뒷받침돼요. 50여 분간을 원고안보 영어로 설교했어요. 연설했어요. 하나하나 문맥이 철저해요. 서론, 본론, 결론이. 그러니까 거의 한 5, 6분 간격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어서서 화놓 쳤습니다. 앉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일어서서. 그걸 몇 번 아세요? 뭐 신문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40 몇 번. 그러면은 이제는 저는 우리 김강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예?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론, 능력, 경륜 다 갖춰 있어요. 과거의 실적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그 비영리 법인체를 맨 땅에서 비영리 비번이 왜 중요하냐? 정부와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 정부의 국가 돈을 빼낼 줄 알아야 돼요.
많던 적던 국가들을 빼냈을 때는 국가에 인정받는 공인기구입니다. 그런 판천을 만들었어요. 맨 땅에서 KCC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한인 봉사센터를 국가 미국 정부에로부터 펀드를 받아내고 한국 정부에서도 펀드 받아내고 우리 한인들 독재가를 받아서 이렇게 큰 기관을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로서 자랑스러운 기관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연간 1,000만 불의 예산, 200여 명의 상주 직금 직원, 매년 이제 1,000몇백 명의 우리 한인사회를 서비스 봉사해주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김광석 후보가 이 한인회를 맡게 되면은 더 큰 일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나약한 무지에서 일어난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인회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어요. 김광석 후보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약한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제대로 한국인의 자부심을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김광석 후보를 밉시다. 믿어요. 여러분들 밉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 인근, 친지들 모두 일당 100 그 표를 확보하십시오.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는 그 김광석 회장님이 제가 교회협의회 11회 회장 하던 1987년에 86년에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 장소를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따놓은 이 비용을 다른 커뮤니티로 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김 회장님하고 한성교회 정요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땐 우리 커뮤니티가 그 잭슨 하이트가 주 무대입니다.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 한인 노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위에 잭슨 하이트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효신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KCS가 되었습니다. 저보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라고 한 것은 이 사실 뉴욕의 초대 한인 회장이 한영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한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 재헌국회의원을 만들 때에 전부 목사, 장로, 집사로 교인으로 하자 이랬는데 200명 재헌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 199명이 목사, 장로, 집사로서 구성되었고 한 분이 아니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 나섰고 교포사회를 위해서 오늘 김광석 후보를 제가 오늘 올 때 참 어려운 그 발걸음이었습니다마는 이분이 과거에 우리 교포사회를 위해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점을 볼 때 제가 이 자리에 가서 참석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또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앞으로도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만한 인물이 일할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일날 표로 결정을 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교우들을 통해서 전부 다 표로 연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열정적으로 그를 후원하고 또한 앞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꼭 당선되도록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친지와 친구와 교회 교우들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딱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제가 오늘 잠깐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학생이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농사는 누가 경영을 하거나 짓죠? 예, 그러면 군대는 누가 경영을 합니까? 예, 군인들이 경영을 하죠. 농장은 농사꾼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법률회사는, 로펌은 누가 경영을 합니까? 예, 변호사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비영리 단체는, 어떤 분이 경영을 해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100점 받았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지금 뉴욕 한인회가 제가 알기로는 설립된 지가 63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63년 동안 그 훌륭한 전직 회장님들께서 월급을 받기는커녕 사대를 털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오늘날의 그 한인회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젓한 6층 건물, 전 세계 최고의 도시 맨하탄 중심에 6층짜리 건물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에 가게를 얻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도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한인회가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뉴욕 일원의 한인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인사회에 가정상담소라든지 민권센터라든지 케이스 같은 단체들은 한인회보다 직원도 많고 연 예산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인회 연 예산이 60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KCS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 200여 명에 연 예산이 1천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경영인이 비영리하지 않은 분이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인회를 직원이 수십 명, 또 100여 명 되게 하려면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 또 1세들을 영입해서 같이 일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김광수 회장이 30년간 이걸 케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제2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도 그때 이제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봉 회장이 회장을 했고 제가 총무 이사를 했는데 1.5세를 영입해서 물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김광수 회장께서 뉴욕 한인회 회장이 당선된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1세를 훈련시켜서 물려주는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광수 회장이 뉴욕 한인회 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1세들을 많이 영입해서 2세들 영입해서 훈련시켜서 물려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느끼는 게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와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사 해주시고 우리 한인사회 전체에서 마음을 써주시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한인회를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한인회에 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한인회가 한인회답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그럼 누구 책임인가? 그걸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해서 바꿔야 되느냐? 사실
1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놓으면은 우리는 책임에 피고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할 때 다른 분들이 나가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했는데 친지분들이 기왕이면 네가 나가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경험 있는 사람은 때로는 전투를 안 하는 경우 있고 열심히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행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전투를 하려니까 전 전투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전투를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거는 우리 한인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됐고 다시 이제 이렇게 경선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한인들의 정의감이 살아있다는 것에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 1세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토대를 만들지 않고 넘겨준다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한인회라는 토대를 그래도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서 또 2세대를 영입해서 거기에 같이 학습시키고 일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가 없기 때문에 한인회는 단지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한인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적으로 엮어서 미주 한인 전체의 한인 권익을 신장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을 미 정부와 연락을 하면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만들고 그거 알아야 된다, 정부도. 또 다른 커뮤니티의 행적 유대를 통해서 마이너리티지만은 우리가 마이너리티의 성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또 기술도 늘 것이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갖고 있는 민족적인 정서도 다시 깨워야 되고 아이덴티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떳떳한 한인 사회를 우리 2세대에 넘기지 않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 우리 한인들이 같이 간다면 그 일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인회는 개방되어야 되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 전체가 참여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같이 가고 같이 만들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한인으로서의 기초를 한번 단단히 엮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인회장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먼 나라에 선교 여행 갔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은 내가 풀타임으로, 파타임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제가 2년을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또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에서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지해 주신 것에 더 넘어서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선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이고 가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지, 이웃들한테 같이 손잡고 선거에 임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만드는 한인회, 열려있는 한인회, 그리고 한인들을 위한 한인회, 그 짝에 새로운 발걸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